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비상식적 성공 법칙입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성공한 경영 컨설턴트인 간다 마사노리입니다. 이 책은 성공 법칙에 대한 자기계발서인데요. 이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용은 다소 길지만 끝까지 듣고 그 방법을 숙지해서 모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이사를 하면서 내가 처음 독립했을 때 작성했던 노트를 발견했다. 노트에는 내가 회사를 설립하려는 목적과 계획이 바인더 노트에 철해져 있었다. 한동안 이 노트를 보지 않았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도중에 던져버린 것이다. 벌써 3년 전 일이다. 아마 쑥스러운 내용이 적혀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노트를 펼쳐보았다. 뭐야 이건? 나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질 뻔했다. 눈이 튀어나올 만큼 깜짝 놀랐다. 그때는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적었던 목표들이 현재 모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등골이 오싹했다. 당시만 해도 이루기 힘든 황당한 목표들이고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었다. 독립 2년 만에 셀러리맨 시절에 연봉 10배를 실현한다. 땅을 매입해 사옥과 집을 짓는다.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가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는 내 분수를 몰랐다. 내가 독립했을 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할 생각이냐라고 물어보셨다. 그래서 글쎄요, 직원 한 명으로 연 매출이 20억 정도의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가 심하게 꾸중을 들었다. 너는 MBA까지 땄다는 놈이 사업이라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구나. 경영 컨설턴트인 친구와도 의논을 해봤다. 내가 기업 회원으로만 3,000개사의 클라이언트를 확보하고 싶다고 했더니 친구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어이없어 했다. 무리도 아니었다. 그만큼 비상식적인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랜만에 발견한 노트를 펼쳐보니 그 황당했던 목표들은 모두 실현되어 있었다. 그것도 나도 모르는 사이의 말이다. 물론 나도 여러 가지 성공 법칙에 관한 책들을 읽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도 왠지 믿기지 않는 제목이야. 이렇게 해서 성공하면 고생할 사람 아무도 없지 라고 생각하며 읽곤 했다. 맞다. 나도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다. 정말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루려고 했던 목표들이 진짜로 실현되어 버린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그 비결을 당신에게만 살짝 알려주려고 한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다. 종이에 적으면 실현된다. 그렇다. 종이에 적으면 반드시 실현된다. 말도 안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으려고 당신 책을 산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며 화를 내는 기분은 이해하지만 잠시 내 이야기를 더 들어주길 바란다. 이런 일들이 내게만 일어났다면 굳이 책으로 쓰지도 않았다. 내 체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경험담을 강연회와 세미나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저도 몇 년 전에 목표를 적어 두었던 종이를 발견했는데 그 목표들이 전부 실현되었더라고요. 저는 20년 전부터 이 가죽 수첩에 목표를 적어 왔는데 거의 대부분 달성되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왔다. 그거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스즈키 이치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런 내용의 일기를 썼다고 한다. 내 꿈은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싶은 구단은 주니치 드래곤즈 아니면 세이브 라이온즈입니다. 드래프트를 거쳐 입단할 때 계약금은 10억 원 이상이 목표입니다.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자신의 꿈, 소망, 목표를 종이에 적느냐, 적지 않느냐, 단지 그 차이밖에 없다. 하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 자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두자. 그러면 잊을 만한 무렵에 실현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간단하다.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된다. 하지만 이왕 마음 먹고 하는 일인 만큼 실현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에는 좋은 목표와 나쁜 목표가 있다. 좋은 목표는 당신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자동 조종한다. 반대로 나쁜 목표는 도중에 장애가 생겨 좌절하기 쉽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목표를 세운다. 목표를 실현하기 쉬운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좋은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을 귀뜸해 주려 한다. 좋은 목표를 설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잘못 알고 있다. 하고 싶지 않은데도 하고 싶어 한다고 단단히 믿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려면 반드시 다음 과정을 시도해 보기 바란다.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방법이다. 우선 종이 한 장을 준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어라. 절대 잘못 말한 게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하기 싫은 일부터 명확하게 골라내야 한다. 이것이 포인트다. 상식적인 성공 법칙을 알려주는 책들은 하고 싶은 일을 정확히 찾아라 라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거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 사장이 목표를 증권거래소 상장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자. 그러면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거래처를 확대하게 되고 내키지 않는 고객도 늘어나게 된다. 게다가 조직이 커지면서 부하 직원들과 의견이 충돌하는 일도 잦아지는 등 회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게 된다. 이런 과정을 겪다 보면 역시 상장은 무리였어. 그냥 이대로가 낫겠어라며 상장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데 막상 사장단 모임에 참석하니 매출액 규모가 큰 회사를 추켜 세우고 세미나에서는 상장한 회사에 대해 정말 대단하다고 설명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장은 우리 회사도 상장할 거니 규모를 키워야겠군 하고 다시 마음을 바꾸게 된다. 회사 규모를 축소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또다시 확대하겠다고 생각을 바꾸면서 이리저리 진자처럼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서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선 이리저리 흔들리는 두 가지 마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것부터 적어본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이 순간 지워버리고 싶은 것부터 적는다. 악의 화신이 되어 될 수 있는 한 내 멋대로 적는 것이다. 상식 따위는 집어치워라. 자신의 더러운 면, 이기적인 면과 그대로 마주하자. 어떤 것부터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가 예전에 쓴 노트를 참고해도 좋다. 고객이라고 무조건 굽신거리지 않는다. 재고가 생기지 않게 한다.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상품은 팔지 않는다. 정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몸을 혹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회사나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는다. 콜드콜은 하지 않는다. 무료로 상담하지 않는다. 하청은 받지 않는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따지지 말고 어쨌든 하기 싫은 일을 모조리 적는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는 과정을 통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당신의 잠재된 소망을 이끌어낸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판, 가족의 기대 혹은 친구나 지인들의 상식 같은 손때 묻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원하는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초점을 맞춘다.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내걸면 비극이 따른다. 하고 싶은 일 중에는 하기 싫은 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하자.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도 어울려야 한다. 일이 우선되다 보니 가족과 함께하는 휴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점점 사라진다. 가족과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가족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다. 내가 원한 삶은 이런 것이 아니라며 뒤늦게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다. 이게 최악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기 싫은 일을 정확히 골라내라. 그런 다음에는 하고 싶은 일을 적어라.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 일어난다. 자기가 선택한 하기 싫은 일을 100%안 하게 되면 자신이 선택한 일은 120%가 아니라 200%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때는 뜨거운 열정으로 몰입하게 된다. 상대하기 싫은 고객과 부딪히지 않아도 되니 거래하고 싶은 고객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일할 수 있게 된다. 나만의 미션 찾기. 하기 싫은 일과 하고 싶은 일을 하나하나 적다 보면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미션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의식이라고 해도 좋다. 미션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은 없다.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미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어떤 차이일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일이든 실현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누구든 일상적인 활동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뇌의 안테나는 그 목적의식에 초점을 맞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 필요한 정보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보다 빠르게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아직 미션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해보자.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은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실행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당신의 미션이다. 미션을 찾을 때는 자신의 성장 내력을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현재 나의 미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자. 어렸을 때 겪은 괴로움은 무엇이었나?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어떤 갈등을 겪었는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 어려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미션이 멋있어 보일 필요는 없다. 맨 처음 내 미션은 상식을 깨면 성공한다였다. 간단 명료하고 제멋대로였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생각해도 꽤 괜찮은 미션이다. 그럼에도 나는 미션은 반드시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한다. 미션 유무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는 속도가 자전거와 제트기만큼이나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미션은 정말이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능력치를 최대한으로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테크닉이라고 간주하면 된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한 미션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선 안 된다.
자신의 미션을 적어보고 싶다면 다음 페이지를 활용해보자. 자, 준비됐는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완벽하게 쓰려고 하지 말자. 어차피 나중에 바뀔 테니까. 자신의 마음에 솔직하되 깊이 고민하지 말고 느끼는 대로 적어보자. 나의 미션.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은 6개월 동안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왜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가? 꿈과 목표를 가져라.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왜 목표를 확실히 하면 상상도 못 해본 능력이 발휘되는 것일까? 나 역시 성공 법칙에 관한 책이라면 몇백 권이나 읽었다. 그런데 직접 실행해보니 충격적이었다. 너무나 엄청난 충격이라 그 에너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왜 목표를 종이에 적으면 실현되는 걸까? 정말 신기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았다. 그 결과 뇌의 메커니즘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뇌의 메커니즘을 알면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간단히 말하면 뇌는 당신이 어떤 질문을 하면 고도로 정밀한 안테나를 세워 그 질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한다. 과거의 경험과 현재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들 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검색하는 것이다. 뇌는 질문을 받자마자 마치 표적을 쫓는 적외선 유도 장치를 장착한 미사일처럼 답을 탐색한다. 정보를 처리하는 양도 실로 엄청나다. 가속학습 부분의 세계적 권위자인 폴 슐리 박사와 교육심리학자인 윈 웬거 박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뇌는 매초 1000만 비트가 넘는 정보를 처리한다고 한다. 시각은 매초 1000만 비트, 청각은 40만 비트, 그리고 촉각은 100만 비트를 처리한다. 이 숫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뇌가 엄청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주장에는 이견이 없다. 질문은 목적의식에 의해 만들어진다. 인생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어떤 목적의식, 즉 미션이 있을 때 가능하다. 미션은 뇌의 안테나를 세우고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수집한다. 특히 실현하고 싶은 것을 종이에 적어서 잠재의식에 목표로 입력시켜 놓으면 뇌는 목표 실현에 필요한 정보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수집한다. 뇌는 구조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답을 찾아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깜빡 잊고 있었는데 자동으로 목표가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뇌의 경이적인 구조를 생각하면 목표는 많을수록 좋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내가 실제 경험한 바로는 우리의 뇌는 패러렐 컴퓨터처럼 몇 가지 작업을 동시에 병행 처리할 수 있다. 100가지 질문을 하면 100개의 검색 엔진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그 답을 계속해서 찾아낸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6,000개인 사람도 있었다. 몇 년 전부터 내 목표는 128개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려고 한다. 스포츠카를 구입한다. 고액 납세자가 된다. 총리가 나한테 전화해 마케팅 상담을 부탁한다. 하마자키 아유미와 식사를 한다.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이를 실현할 목록이라고 부르는데 쓰고 나서 2년이 지나자 실현했다고 할 만한 것들이 제법 나와서 깜짝 놀랐다. 뇌는 이토록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 교육에서는 아주 작은 용량의 지식을 외우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계속 말했듯이 우리 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초에 1000만 비트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를 달달 외우는데 시간을 쓰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보다는
초고성능 패러렐 컴퓨터인 뇌의 사용 방법을 배우는 편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한다. 나의 현실은 내가 컨트롤해야 한다. 나의 현실은 계속 반복해서 듣는 말, 나 스스로 하는 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동조하는 말에 의해 컨트롤된다. 그렇다면 나에게 도움되는 말을 반복해서 듣고 또 말하기만 하면 된다.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다. 자기 최면을 걸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자기 최면이란 내 잠재의식을 내가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기억 회로를 일단 차단시킨 후 자기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재구축하는 것이다. 자기 최면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책에서는 게으름뱅이인 나 같은 사람도 실증 내지 않고 오래도록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자기 최면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당신은 제1습관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 그 목표를 적었다. 종이에 적고 그 종이를 금고에 넣어두는 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반복하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현재의식의 장애물을 약화시킨 다음 반복하는 것이 좋다. 현재의식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저항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불가능의 방어벽을 쌓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식이 개입하지 않을 때를 기다렸다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해야 한다. 그때가 언제일까? 바로 잠에서 깨어났을 때나 잠들기 전, 의식이 채 깨어나지 않았을 때다. 프로그래밍 작업은 아주 간단하다. 밤에 잠들기 전에 목표를 적은 종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본다.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 읽어도 상관없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다시 한번 더 읽는다. 이것만 하면 된다. 좀 더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하는 다른 방법도 많다. 그러나 굳이 시간을 들여 다른 방법을 힘들게 배우고 실행해 볼 것 없이 간단한 이 방법으로 지금 당장 실행해 보는 것이 낫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는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는 것만으로 무슨 일이든 잘 풀렸다. 단지 이 방법 하나만 사용했다. 내가 특별한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 기분도 이해한다. 몇 년 전까지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나 이는 단지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일 뿐이다. 뇌의 화학 반응이 당신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잠재의식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 방법은 다른 책들에서도 소개된 것처럼 이미 몇 세기 전부터 사용해온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방법이다. 다만 잠재의식이라고 하면 보통 이상한 데 빠진 게 아니냐고 의심하게 된다.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매체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성공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남몰래 조용히 실행하고 있을 뿐이다. 내가 나의 잠재의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계기는 잘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뒤부터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우연히 서점에 들렀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들 듯 머피의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다. 잠재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의 책이었다. 책을 보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그제야 내가 왜 정리해고를 당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내가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평소에 나는 정리해고를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대상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나는 스스로에게 정리해고를 당하리라 최면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그대로 현실이 되었을 뿐이었다. 나는 그때 잠재의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처음 실감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당시 직장 상사와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머피의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당시 연봉이 1억 원 정도였던 상사는 내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말했다. 간다 씨, 그건 실제로 있는 일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연수입 2억 원이 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잠재의식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놓고 말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경향은 연봉이 많아지면서 점점 높아진다.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고 좀 더 쉽게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2가지 힌트를 알려주겠다. 첫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재형을 사용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나는 무엇을 한다. 나는 무엇이 된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문장을 현재형으로 마치는 것이다. 최면을 걸 때 당신은 잠이 온다 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무엇이 된다와 같은 현재형 표현 형식은 뇌에 입력하는 명령 언어다. 이처럼 긍정적인 표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어포메이션이라고 한다. 이 방법은 세계적인 수준의 스포츠 선수라면 누구나 반드시 하는 방법인데 어포메이션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기록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으면 훨씬 효과적이다. 나는 총리가 나에게 대화를 요청한다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 목표가 적힌 종이를 읽을 때 흡족하게 웃으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 총리가 전화하면 어떻게 받을까? 당신이 쓴 책을 읽고 감동했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도 덩달아 들떠서는 안 돼. 이제야 전화하다니 한참 늦은 것 아닌가 라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야지. 그리고 타이밍을 봐서 총리께서 직접 오시겠다면 시간을 내어보도록 하지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해야지. 실제로 기분 좋게 웃으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면 우뇌가 활성화되어 잠재의식에 명령 언어를 입력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기분 좋게 웃으면서 상상하는 것을 시각화라고 한다. 어포메이션이나 시각화 같은 용어가 낯설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아침 저녁으로 종이에 적은 목표를 읽으면서 기분 좋게 웃는 것이다.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당신이 원하는 목표가 실현된다는데도 하지 않을 건가?